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공작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번에 52화 그냥 팔고 해지혜를 업로드한 지도 벌써 2달이 다 되어가네요. 지난 2023년엔 꾀부리고 게으름 피우느라 많은 영상 올리지 못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되도록 자주 좋은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4년 첫 컨텐츠로 마켓메이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켓메이커를 모른다고 트레이딩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어렴풋이 정도일 뿐이고 누구한테 간단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켓메이커를 이해할 수 있다면 시장의 흐름을 읽는다거나 해지를 한다거나 때로는 옵션의 감마 스퀴즈가 왜 생기는지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마켓메이커. 한국에서는 미국 주식 옵션 트레이딩을 하려고 해도 현재는 콜옵션과 풋 옵션의 매수만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옵션 매도는 위험하니 옵션 매수 전략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옵션의 꽃이라고 불리는 옵션 매도를 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옵션 트레이딩의 묘미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옵션의 매수 포지션의 청산을 통해 손익을 확정지으려 한다면 콜옵션의 매수와 매도, 풋 옵션의 매수와 매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지요. 옵션 트레이딩의 기본 포지션은 콜옵션의 매수, 콜옵션의 매도, 그리고 풋 옵션의 매수와 매도 단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쯤 여러분들은 스프레드, 버터플라이, 스트랭글, 스트레들 등등 어떤 전략이라 할지라도 이 4가지 포지션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내겠습니다. 매수 매도 호가, 그리고 미결제 약정을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옵션을 매수하려면 누군가는 그 옵션을 팔고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어떤 옵션을 매도하려면 누군가는 그 옵션을 산다고 나서야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려고 혹은 팔려고 하는 옵션들은 항상 옵션 테이블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만약 시장가에 주문을 내면 곧바로 주문이 체결되는 것에 놀라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인가 위화감을 느끼셨다면 통찰력이 대단하다고 자부하셔도 됩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 시장이 극도의 상승세라면 대부분의 옵션 트레이더들은 거의 콜옵션 매수 포지션을 오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여러분이 콜옵션을 매수하려면 누군가는 그 콜옵션을 매도하고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런 상황 하에서 하락을 예상하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트레이더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물론 포트폴리오의 해지나 시장의 조정을 예상하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지나 조정을 예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게다가 우리가 원하는 옵션은 항상 이미 존재해왔던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시장 조성자 혹은 마켓메이커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마켓메이커는 온라인 게임으로 치자면 만렙 끝판왕이라고나 할까요? 마켓메이커는 옵션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제로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 시장에 존재합니다. 마켓메이커는 일반적으로 증권사, 은행, 기타 금융기관 혹은 그곳에서 일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개인을 뜻하는데 마켓메이커들은 모든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자신의 자본으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라고 해도 사실 개인이 아니죠. 그냥 돈만 많다고 마켓메이커가 될 수도 없는 것이 뛰어난 분석 능력과 정신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브로커와 마켓메이커를 혼동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브로커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주문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마켓메이커는 주문 체결을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브로커는 보통 흔히 말하는 TD 아메리트레이드나 로빈후드, 피델리티나 위블, 이트레이드 같은 증권사를 말하는 것이고 마켓메이커로는 예전 게임스톱 사태로 유명해진 시타델이나 버투, 크레딧 스위스, 도이체뱅크나 골드만삭스 등이 있습니다. 마켓메이커는 일반 투자자나 트레이더를 대신해서 거래할 수 없고 특정 증권에 대해 유동성을 확인해서 거래되는 옵션의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필요한 거래에 맞는 공개 주문이 없더라도 트레이더가 옵션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켓메이커가 옵션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표현합니다. 해당 자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고 수요와 공급이 많아서 거래에 쉽게 진입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을 유동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이 마켓메이커의 주요 기능입니다. 마켓메이커는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지정된 유가증권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를 제시합니다. 즉, 마켓메이커는 어떤 트레이더라도 옵션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자 할 때 거래의 반대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켓메이커는 해당 옵션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확정 매수호가와 매도호가를 제시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마켓메이커는 주식, ETF, 지수 옵션을 포함한 모든 상장 파생 상품의 옵션 가격을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트레이더가 특정 옵션 계약을 매수하고 싶지만 당시 해당 계약을 매도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마켓메이커는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자신의 포트폴리오 또는 준비금에서 해당 옵션을 매도해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레이더가 특정 계약을 매도하고 싶지만 공개 매수자가 없는 경우에도 마켓메이커가 해당 계약을 매수하여 포트폴리오에 추가함으로써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가 주문이 즉시 체결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들은 최종적으로 스톱 주문, 지정가 주문 및 브로커가 제공하는 거의 모든 유형의 주문을 체결합니다. 시장 운영을 위해서 마켓메이커는 다양한 옵션 계약으로 구성된 대규모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합니다. 쉽게 말해서 마켓메이커들은 누가 언제 살지도 모르는 주문들을 이미 만들어 내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마켓메이커가 없다면 모든 트레이더들은 상대방이 나타나 거래의 반대편에 서기로 결정할 때까지 주문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문제지요. 이러한 비유동성 시장 상황이 계속되면 트레이더들은 시장을 불신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옵션을 사고 팔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계약 방식인 옵션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심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매수자나 매도자가 없더라도 트레이더가 신속하게 거래를 체결할 수 있게 되면 거래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트레이더는 일반적으로 원하는 옵션을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이 역할을 마켓메이커가 떠맡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마켓메이커가 온갖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는 자선단체는 아닙니다. 마켓메이커는 이렇게 옵션 거래에서 중요한 의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옵션 가격 책정 방식에 따라 기본적으로 시장 내의 모든 거래에서 어떤 형태로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막강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마켓메이커는 매수 매도, 호가 스프레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옵션 계약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해당 계약의 매도 호가를 지불하고 계약을 매도하거나 작성하는 사람은 매수 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옵션 테이블을 살펴보면 매도 호가는 매수 호가보다 항상 높기 때문에 옵션 계약을 매수하는 개인은 옵션 계약을 매도하는 개인이 받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때 마켓메이커들은 기본적으로 매수 호가에 매수하고 매도 호가에 매도할 수 있으므로 스프레드에서 이익을 얻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톰은 애플의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2024년 1월 17일 만기인 행사 가격 $190인 풋 옵션을 주당 $17 55센트 혹은 계약당 $1755에 매도할 계획합니다. 반대로 샘은 애플의 조정을 예상하고 같은 2024년 1월 17일 만기인 행사 가격 $190인 풋 옵션을 주당 $21 20센트 혹은 계약당 $2120에 매수를 계획 중입니다. 톰과 샘은 각각 풋 옵션 거래를 위한 주문을 보냅니다. 그럼 이제 톰은 샘한테 주당 $17 55센트 혹은 계약당 $1755를 받고 이 풋 옵션을 파는 걸까요? 그렇다면 처음에 주당 $21 20센트 혹은 계약당 $2120에 이 풋 옵션을 산다고 주문을 넣었던 샘은 그만큼 싸게 사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샘이 먼저 주문을 넣게 되면 톰은 주당 $21 20센트 혹은 계약당 $2120를 받고 이 풋옵션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이때 이 애플의 풋옵션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은
톰과 샘 두 사람뿐만 아니라 마켓 메이커도 참여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톰과 샘이 보낸 주문은 거래소를 통해 마켓 메이커에게 먼저 전달이 된다는 것이지요. 마켓 메이커는 항상 시장에서 트레이더의 반대편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때 샘으로부터는 주당 21달러 20센트 혹은 계약당 2120달러의 풋 옵션을 매도하고 반대로 톰에게는 주당 17달러 55센트 혹은 계약당 1755달러의 풋 옵션을 매수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풋 옵션 한 계약을 거래하면서 마켓메이커는 더 낮은 값의 옵션을 매수하고 더 높은 가격의 같은 옵션을 매도하면서 주당 3달러 65센트 혹은 계약당 365달러의 차익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톰과 샘이 직접 거래하지 뭐하러 마켓메이커를 사이에 두고 거래를 할까요? 보아하니 마켓메이커의 역할이 왜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마켓메이커들은 어떻게 해도 수익이 난다는 게 왠지 사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켓메이커는 트레이딩을 촉진하기 위해, 즉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매수나 매도 양측의 트레이더가 없더라도 자신의 포트폴리오 또는 준비금에서 해당 옵션 거래의 반대편에서 거래를 진행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보유한 옵션의 가격의 변동이나 시간 잠식 등에 따른 위험에 잠재적으로 노출되어 왔었습니다. 마켓메이커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해온 보상으로 모든 거래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거래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톰이 매도하려는 풋 옵션을 사려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샘이 사고 싶어하는 풋 옵션을 파는 사람이 없다면요? 아니면 나중에 해당 옵션에서 익절이든 손절이든 하고 싶지만 해당 옵션을 매수나 매도하려는 다른 트레이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트레이더가 특정 옵션 계약을 매수하고 싶지만 당시 해당 계약을 매도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나 트레이더가 특정 계약을 매도하고 싶지만 공개 매수자가 없는 경우에는 마켓메이커가 해당 계약을 매수하여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추가함으로써 거래가 체결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마켓메이커가 없다면 다른 거래 상대방이 나타나 거래의 반대편에 서기로 결정할 때까지 주문을 무한정 기다려야 합니다.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트레이더들의 시장 불신이 커지고 결국 옵션 거래는 더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마켓메이커에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의무화시키는 반대급부로 모든 거래에서 수익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마켓메이커라고 해도 계약을 동시에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동시에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다면 그야말로 마켓메이커가 필요 없겠지요. 오히려 마켓메이커는 일반적으로 매수한 옵션을 즉시 매도하지 않고 다른 트레이더가 와서 더 좋은 가격을 제시할 때까지 조금 기다립니다. 마켓메이커의 주요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계약을 거래하여 스프레드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지만 마켓메이커도 포지션을 청산해야 수익과 손실이 확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옵션의 거래량이 많고 미결제 약정이 많다면 마켓메이커는 방금 매수 또는 매도한 포지션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시장이 유동적이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옵션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어떻게 만회할까요? 첫 번째로 시장이 유동적이지 않은 경우라면 마켓메이커는 위험을 만회하기 위해 스프레드를 넓혀서 수익을 높이는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호가 스프레드 차이를 크게 만들어 수익을 높인다고 해도 리스크를 완전히 상쇄시키기 어렵고 여전히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너무 많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포지션 전략도 사용합니다. 이 포지션 전략이 바로 헤지입니다. 그리고 이 마켓메이커의 헤지를 가능하게 하는 개념이 바로 옵션 그릭스에서 델타와 감마입니다. 아직 옵션 그릭스의 개념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면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은 제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눌러주시고 제 컨텐츠에 대한 구독료는 좋아요와 댓글로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